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입니다. 오늘은 현재 가장 뜨거운 책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론 머스크 얼굴이 거표지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전기작가로 유명한 윌터 아이작슨입니다. 책 분량은 거의 750페이지에 육박하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책 뒷면에는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대에 로켓이 거치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별다른 문구나 설명이 없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기에 저렇게 사진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저렇게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점을 방문하면 현재 메인 진열대에 가장 많이 쌓여있는 책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두꺼운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재고량이 많지만 판매 또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책을 펼치게 되면 이처럼 저자가 나오고 저자의 친필 문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추천인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에 앞서서 이렇게 프롤로그가 시작됩니다. 긴 프롤로그를 건너뛰면 이렇게 차례가 나오는데 95장으로 일론 머스크 생애 전체에 대해서 분석한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참고문헌 등이 있습니다. 1장의 처음 부분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키노트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1장은 제일 먼저 이 일론 머스크가 탄생하게 된 그의 조상들에 관한 사진부터 내용이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책의 개략적인 순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책은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키노트를 사용해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 요약본 키노트를 보면서 나머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키노트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윌터 아이작슨이 지었고 안진환 옹김입니다. 이 키노트는 방대한 내용이므로 제가 몇 가지 원칙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핑의 압박 때문에 일론 머스크 대신 일론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책 본문은 대부분 머스크라고 표기했습니다. 사람 성까지 포함된 사람 이름은 화살표 괄호로 강조했고 특정 지명 및 회사 또는 주요 단어는 대괄호로 강조했고 한 문단에 대괄호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구분을 위해 작은 따옴표를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이 키노트는 이 방대한 책에 대한 요약문일 뿐이고 진정한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책 본문을 반드시 읽어봐야 합니다. 존재하는 오타는 전적으로 세심하지 못하고 더 노력하지 않은 제 책임입니다. 이 키노트는 하나의 대본 역할을 합니다. 대본을 사용하면 특유의 생동감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대본을 작성하지 않으면 제가 설명할 도리가 없어서 이렇게 키노트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저자 소개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정기이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쓴 게 아니라 윌터 아이작슨이라는 정기 작가로 유명한 사람이 썼습니다. 1952년 미국 출생이고 정기 작가로 유명하고 타임지 편집장을 역임했고 CNN CEO를 역임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스티브 잡스, 아인슈타인 삶과 우주, 벤저민 프랭클린 인생의 발견, 코드 브레이커, 일론 머스크 전에 나온 책이죠. 그리고 현재 소개하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책을 집필했습니다. 모두 성공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 책을 윌터 아이작슨이 기술하기 위해 그 전에 일론 머스크와 별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자 윌터 아이작슨은 일론 머스크를 2년 동안 그림잡처럼 따라다니는 것을 허락받았고 일론이 주최하는 갖가지 회의에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내용을 기록했고 그것을 책에 옮긴 것이죠. 그리고 일론은 인터뷰와 심야 대화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이메일과 문자도 기꺼이 제공해줬습니다. 또한 친구, 가족, 적대자들, 전 부인인 저스틴까지 대화를 나누도록 일론이 권고해줬습니다. 일론은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원고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고 책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일론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 일론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난 날것의 그대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일론의 주요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론의 가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놔야 이 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론은 친가와 외가 모두 영향을 받았는데, 먼저 친가의 코라 로빈스는 할머니인데, 그녀는 영국 태생이었는데 남아공에서 생활을 하다가 일론의 아버지 에롤 머스크와 그 다음에 동생인 작은 아버지를 낳았죠. 그리고 외가 쪽으로 본다면 조슈아 홀드먼이라는 외할아버지가 일론의 어머니인 메이 머스크를 낳고, 메이 머스크와 쌍둥이 동생인 이모 케이를 낳았습니다. 이 책에서 이 에롤 머스크와 메이 머스크는 주요 등장인물로 여러 일론의 행적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일론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동생인 킴벌 그리고 여동생인 토스카가 있는데, 토스카는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킴벌은 재벌가의 딸 크리스티아나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크리스티아나 역시 일론에게 많은 조언을 주기 때문에 이 화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촌 쪽으로 여러 인물이 있는데, 먼저 친가 쪽 사촌은 작은아버지의 아들인 제임스 머스크와 앤드류 머스크가 있는데, 이 둘은 트위터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자율주행 업무 부서에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가 쪽은 이모 K의 아들인 피터와 린든이 있는데, 이들은 태양광 업체 솔라루프의 창업자이자 경영자들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인물들이 펼치는 이야기는 본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자,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일론이 어떤 사람인가를 최대한 초압축적으로 사진을 통하여 표현해 봤습니다. 일론은 리스크, 즉 위험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광기 어린 사람입니다. 또한 무엇이든 실행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실행을 할 때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솔직합니다. 한편으로는 악마적 기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무언가에 끊임없이 집착하기도 합니다. 자, 이상이 사진을 통한 일론의 성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책을 완독하고 난 뒤에 이 책에 내포되어 있는 일론의 특징을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론의 특징은 불편하거나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을 체험한다면 곧바로 개선책을 고민하고 훗날 그 개선안을 사업적 요소로 만들어냅니다. 현재보다 더 확장된 세계로 나아가는데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리스크는 그 움직이는 원천이고, 리스크를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수합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원가 개선이 이루어지는 대량 생산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영업과 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 대신에 훌륭한 제품을 만들면 판매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을 펼칠 때 틀릴지 모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틀렸음을 확인하지 않는 걸 두려워합니다. 타인을 최소한이나마 관찰하고 바보라고 결론 내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론의 특징입니다. 문제에 봉착하면 가장 기본적이고 원시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왜 해야 하는지, 왜 있어야 하는지, 왜 작동하는지에 대한 질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극도 긴장감을 불어넣고 관련자 모두가 그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고 체계를 단순화합니다. 먼저 충분히 생각한 다음 갑자기 질문하고 답변 종류에 상관없이 생각한 대로 실천합니다. 레드불을 자주 마십니다. 밤을 지새우며 일합니다. 밤중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 메일 등을 마구잡이로 달립니다. 해고는 그 최고의 무기입니다. 남을 몰아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내면에서 극도의 흥분 상태를 발동합니다. 목표를 발표할 때는 엄밀히 말해서 대외적 발표가 아니라 실상은 내부 직원들에 대한 발표가 맞다고 봅니다. 현재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보다 더 진보된 상태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일론이 외부에 공포하는 무리한 일정 등은 사실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부를 향한 것입니다. 화성에 인류 정착지를 건설하는 대화에 매우 진지하게 임합니다. 게임을 실전처럼, 실전을 게임처럼
유머와 풍자는 진지함과 같이 엮여 있습니다.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재미를 찾고 재미 속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자, 이상이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요약한 일론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특징 등은 책의 본문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죠. 다음은 저는 그동안 꾸준히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왔기 때문에 책과 그동안의 저의 생각이 버무러진 일론 머스크에 대한 저의 생각을 장황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책 소개를 할 때 책의 본문 내용을 위주로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저의 감상평을 말하는데, 이번 책 영상은 먼저 저의 감상평을 말하고 본문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내용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끝에 말하게 된다면 아무도 이 영상을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저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길더라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나 공포가 있습니다. 각자 다른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거의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공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대중에 대한 공포입니다. 일론은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론 역시 사람인지라 대중에 대한 공포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일론이 명예를 중시하는 데 있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거부했던 것을 상상했고 실천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책 초반에 어린 시절 역경은 나를 성장하게 만들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실상 책을 읽다 보면 진짜 역경은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정상 궤도에 안착시키는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장은 그 시기를 이겨내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일론을 천재로 여깁니다. 책을 읽다가 떠오르는 생각인데, 일론의 성공은 천재적 원인도 있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성격 때문이라고 여기고 싶습니다. 천재적 자질이 제 아무리 있어도 이토록 거대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이 없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쩜 일론은 인생에서 절대로 만나서 안 되는 상사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직원으로서 지시를 이행할 수 있다면 엄청난 보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과연 몇 명이나 그걸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정말 아이러니하면서 놀라운 것은 세계 최고의 성공을, 그것도 인류사적 성공을 거둔 일론의 삶에 어둡고 힘든 시절이 행복한 시절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만든 것도 있고 부득이한 것도 있지만 인간 삶에서 행복한 시간의 총합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고장이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치세요라고 말합니다. 일론은 그보다 우선 그게 왜 필요하죠? 라고 묻고 아예 제거하려는 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제거된다면 고장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은 일론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일개 회사에서 발행한 초라한 규모의 주식을 샀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가 일으키는 온갖 풍파와 혜택을 공유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자본시장의 온갖 동향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됩니다. 더불어 놀이공원을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매일 밤 미국 주식시장에서 요동치는 테슬라 주가가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를 대신하게 됩니다. 동시에 짜릿한 자본 이득의 쾌락까지 덤으로 주어집니다. 2018년 테슬라와 스페이스X 위기 때 뭐가 되었든 하나라도 조금만 더 엇나갔다면 이 책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론은 파산했을 테니까요. 일론은 여전히 업적을 쌓아가고 있음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거짓으로 일관된 과소평가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챕터는 51장 사이버 트릭이었습니다. 왜 그가 일론 머스크인지, 테슬라라는 희대의 회사가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지, 실제 산업에서 최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속속들이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이 책이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 분량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점에서 먼저 51장을 읽어보고 구입을 결정해도 괜찮겠습니다. 가장 황당한 챕터는 92장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임차 문제가 있던 세크라멘토에 있는 트위터 서버를 포틀랜드로 이동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거대 기업의 수뇌부들이 순간적인 아이디어로 즉석에서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삿짐, 화물차 등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서버 장치를 순식간에 처리하였습니다. 훗날 일론은 이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산업전선 최전방, 즉 쉽게 말해서 노동자를 직접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합니다.
감히 국내에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론은 그들과의 대화에서 해답을 찾고 결정합니다. 결정은 현장에서 즉석에서 내려지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오랜 기간 고민한 것을 단지 현장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일부 보수적이거나 관행주의자의 관점에서는 단지 그게 즉석에서 내려지는 성급한 결정처럼 보일 뿐입니다. 일론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2018년이 아니라 트위터 인수 후였습니다. 대부분의 일론의 고난은 고통 속에 동반된 쾌락인데 반해 트위터 인수는 쾌락이 제거된 순수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트위터 유저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일론은 탁월한 인물이지만 트위터를 경영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우려될 만한 사람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간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는 카멜레온입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친가와 외가의 유전적 기질의 장단점을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전적 기질 중 그때 당시 상황에 유리한 부분만 꺼내어 가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가의 성향 중 어두운 폭력적 성향을 직원을 강하게 몰아칠 때 꺼내쓰고 창의적 부분은 제품 방향성을 설정할 때 꺼냈습니다. 외가의 성향 중 리스크를 고려치 않는 무모함은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업무를 정면으로 돌파할 때 쓰고 조금이나마 얼핏 보이는 친가의 사교성은 그에게 필요한 인물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꺼냈습니다. 완성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출시하여 완성시키는 사업가입니다. 얼핏 비현실적인 것에 집착하는 인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원가를 절감하는 방식과 일의 경중을 따져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등을 보게 되면 누구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강조하는 문구는 빨간색으로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데 아직 비현실적인 것들을 현실 세계로 끄집어오는 최고의 실천가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 일상이 내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일론의 일상은 테슬라 주가를 크게 움직이므로 내 경제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일론은 내 소비의 규모까지 좌지우지합니다. 타인에 대해 냉혹하고 잔인합니다. 과연 이러한 기질이 회사 경영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얼마나 일조했는지는 의견이 불분명합니다. 성공에 일부 영향을 끼쳤음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문제는 성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느냐에는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만일 이러한 성격이 회사 경영을 하는데 성공의 절대적 요소로 판명된다면 세상은 그리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가식적이고 대외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류를 위험으로부터 구하고 싶어 합니다. 책을 읽는 중반까지도 허세가 아닐지 의심했지만 책을 완독하고 난 뒤 그것은 진심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천재, 광인, 공상과 등등 무수히 그를 나타내는 단어는 많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는 사업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립니다. 이 사항이 아주 길었던 제가 책을 읽고 난 뒤 또는 그동안 생각했던 저의 일론 머스크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은 이 책의 전체적인 느낌으로 일론 머스크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일론 머스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아니, 거의 다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와 그가 달라 보이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씩만 드러낼 뿐이고 일론 머스크는 더 많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전체적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제가 느끼는 감상평을 말씀드려 봤습니다.